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이 가을의 끝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시속 60km. 속도는 느리지만 추억 속으로 떠나기엔 충분합니다. 바라볼 수 있을지 언덕을 넘어 도시와 시골, 사람과 사람을 잇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열차. 우리네 사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에 오릅니다. 광주 송정역으로 사람들이 들어간다. 경전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이곳은 광주 송정역. 경남 밀양 삼랑진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경전선의 종착역이자 출발역입니다. 이곳에선 하루에 한 번 무궁화호 열차가 삼랑진으로 향합니다. 10시 20분에 고성, 순천, 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1954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9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목포, 함평, 나주 등을 거치며 호남선을 달려온 기차가 이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으로 달리기 위해 승강장으로 들어섭니다.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승강장에 서 있다.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다른 교통편들도 많아지다 보니 이 기차를 타는 승객들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는 곳도 타는 이유도 모두 제각각인 사람들이 이 느린 기차에 오릅니다. 엄마와 함께 기차에 오른 아이들이 지정된 좌석을 찾는다. 돌리자. 여기? 앉아. 매번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고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곳에서부터 그렇게 오늘 경전선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경례를 하는 승무원. 문이 닫히고 기차가 천천히 승강장을 빠져나간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열차는 자동차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시간이 넘도록 달립니다. 광주에서 삼랑진까지 정차역만 무려 32곳. 참 많이도 거쳐가지요. 지금이야 소박한 여행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잠시 일을 보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 이 기차는 장에 다니는 안악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지금도 간혹 장에 다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앞에 있는 집 어머니 거예요? 정혜순, 어디 가시는데 전남고성군 조상님. 예당. 매당이요? 예. 거기 무슨 일로 가세요? 예당 우리 집에 가니라고. 아, 집에 가시나요? 강주서 시장 보고 가니라고. 2시에 가. 강주 가려면. 새벽 2시에? 밤 잘 올 때 2시 가고 요새는 밤이 깊게 3시에 가고. 그때 기차가 있어요? 아니 아, 그때 딴 거. 저 추록으로 가고. 그럼 두 분이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안 다니셔서 심심하진 않으세요? 벌써 아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장사는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많이 파셨어요 오늘? 네? 많이 파셨어? 네, 안 팔린다고요. 몹시 안 팔리고 없을게 늙은 사람 이러고 댕기지 이슴사 이러고 댕길 거요. 그래도 길동무가 곁에 있어 적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딸보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또? 이제 서로 한시 이제 여차로 타니까 요 시간에 내가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방 들고 가. 뭐 한테 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친해져 버렸어 이제. 졸고 있는 승객들. 멀리 목포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온 분들은 이미 고운한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요. 이 느린 열차에 잠시 고단한 몸과 마음을 누이던 이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전선에 오르면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도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기차는 사람들이 엄청 김현성, 많았지. 광주 북구 여튼 뭐 신안동. 어질 때는 우리가 저 강주에서 내려올라갈 때는 저 위에까지 사람이 여기 선반이라지. 그 위에서 누워서 온 사람들이 그랬어. 빡 차가지고 그냥 밑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기차가 사람이 좀 없어. 사람이 없어. 경전선 개통식 사진. 1968년 진주선과 광주선이 합쳐지면서 개통된 경전선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많은 이들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통학을 하고 장에 나선 사람들로 붐비던 그때의 열차에 비할 수는 없지만 경전선의 느린 열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철도 건널목을 향해 온다. 경전선을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엔 대부분 2명의 기관사가 동석합니다. 앞 차창이 나뉘어 있어 한 사람은 전방주실, 한 사람은 운행을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느린 몸을 끌고 가는 기관사들에게 경전선은 어떤 곳일까요? 경전선은 조정우 말 그대로 기관사. 예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정이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아무래도 현대걸 좀 쉬어가는 기차는 가지만은 그래도 그게 타는 사람은 생각하고 뭐 계절의 그 변화도 느끼면서 좀 훨씬 낫죠. S자 곡선으로 휘어진 철로.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둥글게 휘어졌다. 경전선은 꾸불꾸불 곡선 구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기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쪽은 길이 막 김준영 부기관사. 속도 저속으로 운행하니까 주변 풍광들이 좋죠.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뭐 주변에 마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 타는 맛은 이쪽이 훨씬 낫죠. 열차 운행하는 맛은. 옆으로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철로 위를 그렇습니다. 기차가 달려간다. 속도가 느리니 주위에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을 이곳에서 비로소 만나네요. 이해하시겠죠? 이분들은 남도의 들녘을 반찬 삼아 아침 식사가 한창입니다. 하하,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나 봐요. 아침 광주 서구 쌍천동. 좀 아침 좀 늦으셨네. 역불로 여기 와서 먹고 그냥 목욕탕을 가니까 아침 겸 점심 겸.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종이컵에 따른다. 열차 안에서 나누는 밥 한 술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이리도 달콤한지는 모르셨죠? 오늘의 여행을 위하여 까만 걸로. 야 우리 이거 안 타서 큰일 날 것 같다. 만 원인데 두 가지 있더만. 이거 탈락했었냐? 이거 탈락 안 했잖아. 내가 이거 타자 한 개는 뭐 아니다겠어. 이거 아니다 했잖아. 낯선 길 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길을 간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박정순 광주 남구 진월동. 나가 이런 저승으로 가고. 저승으로 가고. 그거 원래 아시는 사이죠? 아니 몰라도 함께 친구지. 이렇게 나아가는 재밌지. 친구가 따로 있나? 서로 만나면 친구지. 오늘도 인연이야. 김희자 여기서 광주 만나가. 북구 독림동. 여기서 펴 끓이면서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같은 차를 타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즐겁게 둘이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친구가 따로 없어. 이렇게 만나면 인연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 친구가 친구처럼 다정한 엄마와 딸들도 모처럼 경전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를 안 타봤기에 아예 광주 애들하고 광산구 가들하고 송정동. 안 타봐서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기차에 가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장하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천천히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경치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달리는 기차의 창밖으로 밭과 아파트, 건물 등이 스쳐 지나간다. 정자가 자리한 작은 천. 천을 새로 지은 철길 위로 기차가 달려간다. 너무 잘했어. 동석한 두 할머니 중 한 분이 먼저 내릴 준비를 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럽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짧은 만남이 이토록 아쉬운 건 열차를 타는 손님들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경전선엔 영무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무인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없어요. 여기도 무인역으로 됐어요. 부기관사. 그러니까 농촌에 다 고령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무인역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선은 뭐 손님이 거의 많이 없죠. 단풍으로 곱게 물든 보성 명봉역 김효 씨가 보성군에 떨어진 자리한 낙엽들을 쓸고 명봉역은 있다. 2008년에 무인역이 됐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을 명봉역의 명예 역장 김효 씨가 벌써 4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김효 명봉역 나이도 명예 있고 역장. 이래서 그래서 나와서 운동 삼아서 봉사를 하고 있죠. 명봉역 또한 한때는 주변 마을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관청과 상점들이 있었고 오일장도 열렸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던 곳. 하지만 지금은 경전선 무인역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이 장사꾼들이랄까 학생들 통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루에 뭐 저 20명이 뭐요? 많아요. 학생들이 이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여기는 이제 무인역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서 열차 표도 승차권도 여기서 사질 않습니다.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두 어머님. 하지만 무인역이 됐다 해서 열차 손님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정성스레 싸맨 보따리를 들고 오늘은 어딜 가시려는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인 거예요? 네. 애들한테 가는 길이에요. 두 어머님이 각각 손에 짐을 들고 승강장을 향해 걸어온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가기 위해 경전선을 찾는 이동, 또 간간히 들어오는 열차를 보며 역을 지켜가는 이동. 언젠간 이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철길로 김효 길로 명봉역 내가 명예 역장. 한 5, 60년 이상을 내가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 서운하시겠어요? 물론 서운하기야 서운하겠죠. 여기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서운하지. 출발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김효 씨.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때 그 시절론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지만 경전선 간이역들엔 아직도 그때의 추억과 낭만이 남아 있습니다. 승무원이 객차를 둘러보다 무인역에서 탄 승객의 표를 직접 끊어준다. 역에 직원이 없는 무인역에서 열차를 탄 손님들은 이렇게 승무원으로부터 표를 끊어야 합니다. 고객님 1800원입니다.
이 느린 열차의 승무원은 어떤 분들이 기차에 오르고 내리는지 훤히 꿰뚫고 있나 봅니다. 내리력을 확인하는 정혜순 씨. 학생들이 나가요. 보성서 내리러 가네. 열차는 어느새 경전선의 4분의 1 지점인 보성역에 당도했습니다. 일로 가세요. 내가 내려드릴게. 새벽장을 끝내고 함께 열차에 오른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내리는 모양입니다. 짐들과 함께 열차에서 내리는 정혜순 씨. 니아까지다 갖고 왔어요. 니아까지 갖고 가. 예.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예. 정혜순 씨가 가는 것을 차창으로 지켜보는 송기순 씨. 연석이 왔어요. 항상 함께 장에 다니는 이웃이자 열차 동무가 오늘은 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내렸습니다. 다시 기차가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하고 승객들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객차 안에 송기순 씨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집에 가면 제일 뭐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 집에 가면 뭐 먼저 하고 싶으세요? 밥 해야 돼. 정심이 안 했어. 이런 거 좋은데 또 일하셔야 돼요. 우리 집 양반 밥 해드려야 돼. 어머니 힘드시겠네요. 아니 가세분지 않게 여기서 또 왔네. 어머니보다 또 진짜 어머니 내리시죠. 아직 소리가 안 나는 그 고추나무가 싱싱하네. 미처 다 이해할 수도 없었던 지난한 삶. 창밖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보성 등량역 역사. 경전선이 통과하는 보성 등량역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발관이며 문구점, 다방까지 옛 역전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량역 앞거리에 양철로 만든 로봇이 서 있고 양철 로봇 건너편에 오래된 역전 이발관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등량역 주변 빈 공간을 활용해 추억의 공간을 만든 건데요. 이곳엔 아직도 그때의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병한 사람이 이발사. 많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한 시간 전에 미리서 와갖고 이발하고 어디 가시려면 전부 다 내 손을 거쳐서 이발하고 나가시고 그랬지. 30년이 훌쩍 넘도록 이곳에서 열차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 동안 이발 손님은 물론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도 서서히 줄었고 세상은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열차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 열차도 많았는데 지금은 4대, 4대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립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경전선 테마역들 중 하나인 등량역을 찾는 발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마다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고 보면 삶은 하나의 커다란 추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란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섞여 있다. 옛날 과자. 가게들 안에 딱지며 불량식품, 작은 소품들이 진열되어 어렸을 때 생각나고요. 어릴 때는 우리는 인형도 없고 하니까 이런 가위로 오려가지고 또 그림 그려가지고 자르고 하는 기억들이 나요.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전선은 여전히 하나의 큰 의미입니다. 지금도 최수라, 기차를 내가 타고 다방운영. 이렇게 40분 거리를 다니지만은 타보면 이렇게 유리창 곁에 앉으면은 진짜 이 뭐랄까 거리 이렇게 주변 이렇게 유리창에서 보면 별것이 다 눈에가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느 때는 기차 타니까 노란 벼가 익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고 지금은 단풍이 들어서 너무 멋있고 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은 또 색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둥글게 휘어진 철도 위를 기차가 천천히 달려나간다. 차창 밖으로 넓게 펼쳐진 들녘이 이어진다. 아하,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네. 기차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삶은 달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3, 3, 5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기차 여행의 백미죠. 아니 근데 열차 한 구석에 거한 술상이 차려집니다. 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네요? 오삼석, 경남 진주 신안동. 땡초전, 호루라기. 기차 여행의 이 재미죠 이게.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래지만 기차 여행의 시작을 막걸리로 여시는 분들이 다 있네요. 같이 한번 하자 우리.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를 위하여. 원래 이 맑은 거야. 안 넣는 거 아이가? 이거 담은 거야. 다 먹은 거야. 언니 진짜로? 내가 담은 거야. 아이 그랬는데. 자, 건강하세요. 네, 친구 사랑을 위하여. 어디 이곳에서 마신 막걸리 맛은 어떤가요? 기분도 좋고 경남 진주 신안동.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잠도 못 자. 지금 눈이 자꾸 붉었지? 친구들끼리 여행한다고. 친구들끼리 여행한다고. 경남 진주 신안동. 들떠서 다 잠을 설쳤어. 친구가 된 반찬 뚜껑 위에 전화를 해주는 오삼석 씨.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끼리 처음 떠나는 여행.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분들과는 달리 보기에도 어딘가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태양, 광주북구 각화동. 월교까지가. 가족들이랑 이제 바람 쐬러 가을에 일어나서 여행 가려고. 보통 이때 가족끼리 여행 자주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27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나병호, 광주북구 각화동. 하다 보니까 짬이 안 나서 모처럼에 이제 시간이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교로 이렇게 열차 여행하면서 꼬박 정식적으로 보러 가려고 지금 가는 중에 좋잖아요. 지금 이제 뭐냐면 단풍도 지금 막 빠지고 그래서 단풍 구경도 할 겸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7년 만에 첫 가족여행이라니 좀 어색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가족의 기차 여행도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나저나 아이고야, 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이분들은 벌써 막걸리 한 통을 다 마셔버렸네요. 또 드세요. 친구의 아내로부터 과일 담긴 통을 건네받은 김기수 씨. 그만 통을 놓쳐 딸기가 의자위로 쓰러집니다. 딸기야. 아, 치기 어른해 지금. 김기수 씨 막걸리 통을 아쉬운 듯 바라봅니다. 다음에 진하게 하나 더. 근데 이제 나중에 꼬막 먹을 때는 안 먹기를 잘했다 이럴 거예요 아마. 아유, 술이 좀 모자르신 것 같으세요? 네, 좀 모자라요. 술을 못 드시기 때문에. 오늘 또 분위기가 좀 술도 안 치고 너무 좋네요. 속도 든든히 채우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동안 경전선 열차가 어느새 벌교역에 들어섭니다. 아직 코스모스가 드문드문 남아있는 벌교역 승강장으로 기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기차문이 열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아하, 이분들의 목적지가 벌교였네요. 네, 이제 재밌게 놀다가 오시고요. 네. 오삼석 씨 이름으로 인사를 하겠답니다. 벌교역을 빠져나온 나병옥 씨 가족.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나온 이분들의 목적지도 바로
벌교입니다. 첫 여행길에 나선 가족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머 시장품 이거 벌교역에서 처음 내려 도착한 곳은 벌교역전에 자리한 보성여관. 1935년에 지어진 일본식 2층 건물로 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인데요. 지난해 새롭게 단장을 해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의 일들에 쫓겨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온 시간. 이제야 내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아셨겠죠? 주말이면 이곳은 경전선을 타고 온 열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백진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그럼 이제 하루 묵고 서광주에서 무궁화호 타고 벌교 왔죠. 무궁화호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괜찮던데요? 탈만하던데요? 2, 3년 전에 차로도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뭐 차로 오면 일단 뭐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 보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적은데 뭐 기차 타고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좋아요. 나병옥 씨 가족이 보성여관 1층 카페에 앉아 통기타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풍경도 좋고 광주 북구 각화동 가을 단풍도 좋고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좋았는데 가끔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또 마음까지 차분하게 느껴지면서 마음 뼛속까지 와닿는 그런 있잖아요. 차분한 감이 그런 감이 느껴지대요. 아버지 이 기회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시간 여유 되는 대로 한번 나오려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행은 사랑합니다. 휘어진 채 길게 이어진 경전산의 철로. 멀리 산그늘 속을 기차가 지나쳐간다. 모두가 빠름에 열광하고 속도가 미덕이 돼버린 세상. 하지만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물러나 이 느린 열차에 올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한 모녀가 창밖을 응시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속 깊은 딸은 그 쉬운 비밀을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박천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엄마도 오사카에 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도시에 사는 여자라 참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니까 너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시간도 천천히 흐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영수, 일본 때는 거의 이동할 때는 신칸센 시간이 너무 바빠서 일본에서는 이거 하늘도 안 보고 꽃이 피어도 꽃도 잘 안 보고 그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와서 이런 시골에 오니까 오늘 아침도 녹차 밭에 갔는데 공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빨리 오는 것이 참 좋았다 해서 둘이서 호흡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워낙에 한국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한 여행을 왔을 때쯤은 이렇게 천천히 보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무궁화호 같은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녀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된 기차 여행. 그 선물을 이 아이들도 받았습니다.
5살 때부터 유치원 이순호, 같은 유치원 경남 다니는 창원 애들이거든요. 팔영동. 그래서 초등학교도 같이 가고 그래서 6년 같이 다니고 졸업 기념으로 이제 애들 데리고 아빠들은 놔두고 엄마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졸업여행으로. 기차 여행이 설레는 건 아이들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엄마들도 한껏 신이 나셨네요. 뭔 얘기들을 이리도 깨가 쏟아지게 하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 경남 창원 팔영동. 가정사 얘기도 하고 최인옥, 경남 창원 가정사 팔영동. 교육 문제, 뭐 남편 험담, 뭐 시대 험담, 뭐 학교 선생님까지 세상 마사 두루두루. 그동안에 못하셨던 얘기 다 하시네요. 외국의 뭐 어떤 이슈까지 저희는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보였던가요? 어느새 애들은 뒷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얘기들로 몸이 들썩들썩하는데요. 학창시절 소녀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황인아, 경남 창원 팔영동. 가까워질 수 있는 매력이 뭐 다른 교통편보다는 딱 기차인 것 같아요. 기관차 안, 부기관사가 정면을 주시하고 있고 기차가 한역의 승강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순천역에 도착합니다. 소지품을 지일기구 모녀와 열차 손님들이 짐을 챙기고 옷을 고쳐 입으며 매를 참여한다.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왔어요. 혼자 오면 지겹지만. 열차는 술 한잔 먹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지겨운 줄 몰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제작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떠난다. 잠시 일상의 굴레를 벗어났던 시간. 이곳에서 얻은 생각과 깨달음으로 앞으로도 파이팅 하실 거죠? 광주의 기관사들과 마산의 기관사들이 교대를 한다. 부지런히 달려온 경전선 열차는 이곳 순천역에서 새로운 기관사들을 태웁니다. 이젠 이분들과 함께 경상도로 향하는 열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순천에서 이제 어디까지 운행하시는 거예요? 순천에서 저희 마산까지 운행합니다. 마산. 예. 그러면 하루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제가 진짜로 전라도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 운전을 하기 전에.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라도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순천이라는 데도 와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전라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장내 경계 5번선 정차역. 열차가 철로를 달려가고 철도 건널목의 모습과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들녘, 창밖을 바라보는 승객의 모습이 이어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지금 조금만 더 가시면 전라도와 그러니까 경상도의 경계가 나옵니다. 섬진강 철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경상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카페 칸에 승객들이 서서 차창을 스크린 삼아
창밖으로 펼쳐진 농촌의 가을 들녘을 바라보고 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기차. 승객들이 섬진강을 바라보고 길게 이어진 섬진강 철교를 경전선 기차가 느리게 통과한다. 이용객들로 붐비는 승강장. 주말 오후의 경전선은 이제 막 단풍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저기 저쪽에는 자리 없더나 저쪽에. 아니 자리 없어요. 1, 2, 3, 4. 자 이리 와. 기차가 손님들로 빼곡하게 찼다. 자리에 앉아가는 손님들도 있고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늘 한산했던 열차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군요. 기차 내 방송실에서 도착역을 알리는 승무원.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깜빡쳐라 내리력을 놓칠 뻔한 남학생을 깨우는 한어머니. 한순간 아까 내가 광주 물어봤어. 북구 어디서 신안도. 타서 어디까지 가나 한게 아까 그게 어디 창원이 그런 거 한대 마산 지났으니까네. 나는 금방 내가 창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고 표를 봤잖아. 손에서 뺏어가지고 참이 안 돼. 수호 경남 마산. 예. 앞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깨워주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에요. 안 그렇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어디 갔을지 몰라요? 네. 터널을 통과하자 기차 안이 어두워진다. 기차가 경남 구간으로 넘어오면서는 속도도 빨라지고 터널도 많아졌습니다. 터널을 느리게 빠져나가는 경전선 기차. 사실 요즘 경전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전선의 변화는 열차의 시작점인 경남 구간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시속 64km로 달리는 열차의 기관차 안. 권영대 기관사. 솔로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죠. 이제 이것도 지금 보다시피 구불구불한 연선도 곧 1년 반만 있으면 이렇게 완전 직선화돼 버리니까 지금만큼의 뭐 이런 속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열차가 그때 되면 없겠죠. 그게 제일 크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 많이 아쉽죠 이제 좀. 많이 아쉬워지는 거죠. 경전선의 변화는 기존의 고속철도를 연결해 지역민들이 쉽게 고속열차를 이용하게 하려는 복선 전철화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엔 마산에서 진주 간의 경전선이 직선화됐고 열차 운행 시간도 40분이나 단축됐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함안역 역사. 낡은 역들은 현대화 시설로 바뀌었고 일부 역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거나 더 이상 열차가 멈추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끊어진 이 철길 위로 코스모스와 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다. 시대가 좀 그런 식으로 박시로 이렇게 각박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철도의 이 발전이 과거의 그 이제 여유로움에서 좀 각박하게 변해가는 그 모습도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전선의 다른 구간들도 차츰차츰 직선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느린 열차에 올라 굽이굽이 이어진 800리길의 경전선을 느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들녘이 지나쳐가는
기차의 차창. 발 올려봐. 경전선의 종착역이 점점 가까워오고 열차는 하루 내 여행을 했던 이들의 작은 쉼터가 됩니다.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서로 오고 가는 마사지로 긴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는데요. 이건 역시 경전선 열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살가운 풍경이 아닐런지요. 대여섯 살가량의 자매가 의자에 앉아 서로 장난을 치고 있다. 아이들도 하루 종일 여행을 통해 들뜬 기운이 쉽게 가시질 않나 봅니다. 더군다나 기차까지 탔으니 오죽할까요? 열차 타니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지금 어디 가는지 알고 가고 있어요? 몰라요. 그냥 신나요? 시간이 흘러 이 아이들의 기억 속의 경전선은 어떤 곳으로 존재할지 궁금한데요.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가끔은 느릿느릿 배짱과 여유를 부리는 이들로 자라길 바라봅니다. 경전선 기차가 삼랑진역 승강장으로 천천히 들어온다. 광주 송정역에서 시작해 경남 삼랑진까지 약 300km. 장장 6시간여의 경전선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차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승강장은 기차에 타려는 손님들로 붐빈다. 경전선은 이곳에서 끝나지만 무궁화호 열차는 다시 경부선을 달려 부산으로 향합니다. 모든 승객의 탑승을 확인한 승무원 기관석에 신호를 보내고 기차에 오른다. 기차의 문이 닫히고 기차가 삼랑진역을 빠져나간다. 새벽녘 어슴푸레한 옥궁역. 경전선의 낡은 역사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곳엔 느린 기차를 타고 삶을 일궈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수서 정경자 전남 여수 멸치 운수다. 풀러 와요. 멸치요? 예, 여기 옥곡장에.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여수서 고속버스로 5시에 타갖고 이제 순천 오면 여기 기차가 6시에 뜨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그냥 이리 오는 거예요. 날이 밝은 옥곡 5일장. 상인들로 빼곡하다. 5일장 옆 기찻길로 기차가 지나간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계속 경전선 기차에 오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낡은 철로 곁에서 삶을 함께하며 살아갈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이 바뀌어가도 말이죠. 5일장 옆에 자리한 기찻길 위로 무궁화호 열차가 가로질러 간다.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혼자 뒤처진 것 같을 때 때론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이곳. 느리지만 넉넉한 경전선 열차를
더 늦기 전에 타보셔도 좋겠습니다.